바로 이제 어제 우리 집행위원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봤었는데 이제 7주기 선상 추도식이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었는데 그 불미스러운 해경 측의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 입장 발표가 또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약간 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매 주기 직전 일요일 정도에는 세월호 침몰 해역을 다녀옵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물론 그 표식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곳을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을 이제 보낸 그곳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물론 이제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 엄마들을 부르면서 찾으면서 마지막을 보냈던 이제 그곳에서 다시 엄마 아빠들의 마음도 좀 다잡고 무엇보다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힘든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참 힘든 거 투성인데 거기 가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만큼 힘들었을까, 아이들만큼 내가 지금 아플까, 아무리 아파도 그런 생각도 마음도 좀 갖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그래서 갔는데 원래 그 전에 갈 때에는 해경의 도움을 받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저희들이 거기 다니는 이제 운항선 큰 운항선을 저희들이 빌려서 그 단체로 타서 가보면 그렇게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해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사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저희들이 그 안산에서 기억식을 매년 했지만 그때도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했었거든요. 뭐 한간에는 박근혜 정부나 해경이 뭐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서 뭐 기억식이나 추모식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진상규명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하기 위한 그런 공식적인 자리를 처음부터 이 정부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끝까지 이 정부가, 이 사회가 책임지고 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들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취지에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취지에서 또 새로 된 해경청장도 와서 뭐 그동안에 해경에 잘못된 것들 뭐 찾아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을 돕겠다. 그동안 잘못됐던 걸 좀 바꾸겠다.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해경이 이제 스스로 잘못됐고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추모식을 정성껏 해경이 직접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경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죠. 작년에는 뭐 나름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는 그 선상 추모식 그 행사 자체를 해경이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싶다. 그냥 배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뭐는 식순이라든가 뭐 추도사라든가 또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해경이 좀 직접 한번 준비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바뀐 모습으로 다가오고 싶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경이 대대적으로 그 모든 행사들을 다 준비를 했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식 자체가 공무원들이나 뭐 해경에서 하던 그런 방식이 식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하고 잘 안 맞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했더라고요. 최대한 누가 안 되게 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당연히 진행을 할 테니까 했는데, 출발을 이제 목포에 가면 해경 전용 부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해경 배들이 쭉 모여 있는데, 원래 저는 못 갔습니다. 일정이 계속 있어서. 근데 아침에 한 7시 되니까 운영위원장이 갑자기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배를 타려고 봤더니 삼천구함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삼천구함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배인지. 세월호 참사 당시에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함이고요. 그곳에 당연히 박근혜도 갔었고, 그다음에 해경 김석균 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다 그곳에 있었고, 제가 첫날 4월 16일 날 밤에 한 10시 반 정도에 참사 해역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다가 저쪽에 보니까 큰 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가보니 그게 삼천구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잠수사들이 가판위에 왕창 몰려있는 이런 장면도 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막 소리치고 뭐 하는 거냐 막 항의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배였죠. 바로 그 배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수습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의 배였는데, 사실 아무런 역할도 안 했고 그랬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는 경비니 사건.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7시간 정도 후에 수면에서 발견이 된 경비니를 이제 해경 대원들이 발견을 해서, 구조대원들이 발견을 해서 옮겨갖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삼천구함으로 옮겼죠. 그리고 삼천구함에서 계속 응급처치를 하면서 목포 한국병원으로 원격 화상 진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해경선에.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체크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포 한국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걸 보면서 실제로 산소포화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의사가 좀 빨리 헬기로 후송을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던 대원들이 빨리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런처에 헬기 소리가 막 났고, 그래서 헬기가 왔구나, 나가자. 그리고 이제 경비니를 들고 나가는 중에도 계속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가평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저 헬기 타는 게 아니라 배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헬기 이송 지시를 받았고 빨리 헬기로 옮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배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구조대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막 불평, 불만도 좀 쏟아내긴 했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지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배로 옮겼고, 그로부터 4시간 반 동안 바다 위에서 전전을 하다가 시간 한 7시 한 반쯤 돼서 발견된 게 한 5시 반쯤 발견이 됐거든요. 한 2시간 뒤 한 7시 반쯤 그 바다 위에서 구조대원들이 응급처치를 중단을 하고 사망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드린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불법이 자행이 되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것은 그 사망 판정을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건 그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 가장 큰 현장에 생겼던 문제점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경비니 사안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아직 승객들이 다수가 배 안에 생존해 있을 때 그때 구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도 혹시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 가능성, 또는 이제 침몰했으니까
아마 대부분 익사했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 희생자를 찾기 위한, 수습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 이게 당연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런데 경빈이가 발견될 때까지 실제로 그 배 안에 있을 사람들을 찾거나 구조하거나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역시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좀 증명해주는 사건이거든요. 경빈이랑 비슷한 사안이, 의심되는 비슷한 사안이 사실은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경빈이가 발견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홍이라든가, 차홍이는 이제 직후에 발견이 돼서 그 해경 배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화면은 아주 초기부터 공개가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오천이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부양이 돼서 떠오른 그 오천이를 이제 수습을 했을 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 경빈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발견한 구조대원의 진술이 상당히 좀 이상한 진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을 해서 최초로 경빈이를 수습한 대원은 처음에 사참위에서 조사를 할 때, 진술을 할 때에는 이제 발견 당시에 경빈이의 모습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구명조끼는 입고 있었고요. 구명조끼 있으니까 이제 상반신이 떠 있는 거죠. 상반신이 떠 있는데 고개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만일 익사를 한 상태라면 이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꺾여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게 받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떠 있더라도 이렇게 파묻고서 이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런데 처음 발견했을 때 구조대원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익사자의 형태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7시간이나 지난 뒤에 발견이 됐는데 구조대원들이 발견하자마자, 수습하자마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응급조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경험이 많은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인데 심폐소생술을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수습하자마자 보트에서부터 막 하고 팔초항 구원까지 옮겨서 계속하고, 그리고 그걸 목포 한국방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계속하고 또 지시도 받고 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도 경빈이가 사망했다는 확신이 없었다. 이걸 증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크게 문제를 삼고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를 해달라고 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경빈이가 살아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 살아있었는데 왜 죽였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실제로 경빈이가 생존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희도 그거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살았냐 죽었냐를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의식이 없어도 사람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가 살려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제기한 것은 단지 경빈이가 살았었는데 왜 죽였냐, 이거를 이렇게 딱 묻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경빈이를 발견하면서부터 나중에 이상하게 후송하는, 배로 막 이송하는 이런 단계까지 약 한 2시간여에 걸친 시간 동안 해경의 대응이 잘못됐다. 매우 처음부터 아주 잘못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해경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도 구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찾고 수습하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었다. 그나마 혹시라도 단 1%라도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익수자를 발견을 했는데 그 익수자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해경이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살리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욕먹고 있는데 해경이.
이미 욕먹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혹시 살려내면 그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해경을 칭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같이 배에 타고 있던 해경청장, 목포서장, 서해청장을 비롯한 그 주위부들은 여기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헬기로 이송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치르려고 갔는데 그걸 배로 그냥 옮겨 타라고 했던 건 사실은 삼청 부함에서 경빈이는 쟤는 죽었어. 쟤는 이제 산 사람 아니야? 자기네끼리 그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죽은 사람 시체 취급을 한 것이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물론 이제 생존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도대체 해경이 뭘 했느냐, 뭘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규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취지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특수단이 판단한 건 되게 유치하고 웃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검찰 특수단이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수사를 다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100%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안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수사한 결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수사해보니 그 당시에 경빈이가 살았었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 근데 우린 반문하죠. 그럼 그때 경빈이가 죽었다는 증거는 뭐냐?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특수단은 그 당시에 정말 경빈이가 살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또 그런 증언도 찾지를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해경의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된다. 이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을 시켜버리고 기소를 안 했죠. 네. 어저께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천구함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빈이 사안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배였어요. 근데 어제 갔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서 선상 추모식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이거는 딱 무슨 얘기냐면 망월묘역에서 5.18 추모식을 하는데 10일 공수여던 장갑차를 몰고 온 겁니다. 우리도 추모할래? 이러고.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 가족들이 정말 놀랐고요. 굉장히 어이없어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취급하지? 그래서 그 배 탑승한 걸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선상 추모식을 안 하면 안 했지, 저 배를 타고 나가서 살 수는 없다. 라고 이제 근데 해경은 난리가 났었죠. 우리는 그런 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이 3,000톤급 함정이에요. 그게 이제 3,015호가 있고 3,015함이 있고 3,009함이 있고 지금 이렇게 두 대가 그쪽에 쓸 수 있는 배가 있대요. 그런데 3,015함이 그 해경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미 나가 있고 지금 남아서 쓸 수 있는 배가 3,009함밖에 없어서 이걸 타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전혀 고의성도 없고 의도도 없고 막 이랬다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올라오는 중에 해경청장이 저희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 그럴 생각 전혀 아니었는데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 사과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화해서 사과해서 끝날 문제 아니다. 이 문제만큼은 공개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경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댔고 그래서 부족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상 추모식이 사실 한 번 더 있습니다. 4월 16일인가 17일 날 또 다른 이제 일부 유가족들이 그때 타고 나가는데
그때는 꼭 삼천 시범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경이 일부러 우리 엿먹으라고 삼천 구함을 떡하니 갖다 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그냥 해프닝으로만 취급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데에는 우발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생각이 없어서 실수로 이렇게 보통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잘 아시잖아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일어났을 땐 그 전에 그 전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전의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새로 되는 해경청장한테도 요구했고 정부에도 요구했고 특히 해경에다 요구를 한 건 당신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범인들이다. 당신들은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옛날 그때 일했던 사람들 중에 퇴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해경은 이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라는 걸 능히 강조를 했고 그 당시 처음에 했던 해경청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우리도 조사하겠다. 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았죠. 조사 과정에 사실은 협조한 부분도 있지만 안 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스스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디까지 져야 되지? 왜 져야 되지? 이것을 해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역할을 했던 부처나 대상들을 놓고 조사하고 그것을 규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가 이런 거를 못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막 조사하고 규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더라면 그럼 해경 안에서 삼천 구함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원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있던 배가 삼천 구함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해야 할 자체적인 노력,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망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매우 큰 문제다. 매우 큰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임원들도 원래 4월 16일 7주기 기억식에 해경청장이 참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매년 참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언이나 뭐 추모사는 안 시키지만 당연히 무조건 참석하게 그것도 정복을 입고 와라. 정복을 입고 와서 참석을 해라. 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도 당연히 오라고 그랬고 또 오겠다고 했는데 어제는 통보를 했습니다. 해경청장 참석 여부는 사과하는 거 내용 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우리가 통보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 보고 해경청장의 참석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거절하고 거부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내일 한번 내용을 좀 내부적으로 의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좀 경각심을 좀 높이고 좀 정부 내에서 좀 시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해경청장 못 오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그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결국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대해왔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본인들이 여기에 대응을 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 여기에서 어제 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간다면 조만간에 이보다 더 큰 기가 막힌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